is a homie. This is a traditional Korean gardening tool. Nice little tool. It works really well. I'm really happy with this thing. Little ground spear, but I kind of like to call it my homie. Makes things so much faster.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기구인 호미가 요즘 전 세계에서 인기인데요. 꽃삽만 쓰던 외국인들에게 기역자로 꺾인 호미는 손목에 힘이 덜 들어가 훨씬 편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3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원예 부문 톱 10에 뽑혔을 정도로 한국의 호미가 열풍인데요. 구매한 사람들의 평도 하나같이 칭찬 일색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경상북도 영주. 이곳에 K 호미 열풍을 일으킨 작은 대장간이 있습니다. 오전 8시 요란한 기계음과 함께 대장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요즘처럼 30도가 넘는 불볕 더위에도 쉴 수가 없는 이유는 전국 각지는 물론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한눈에 봐도 작업자들 모두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것이 연륜이 느껴집니다. 이곳의 주인장 성록기 씨의 경력은 55년, 망치를 두드리는 작업자의 경력은 48년, 마지막 작업자의 경력은 54년. 모두가 경력 40년 이상입니다. 짧게는 48년에서 길게는 55년까지. 헤아리기도 힘든 긴 세월을 대장간에서 농기구를 만들며 보냈습니다. 보통 한 7번 내지 6번이 손에 들어가야 손을 걸쳐야 홈이 한 개가 나와요. 손이 엄청 많이 가는 그렇죠. 7번 이상이 걸쳐. 이거 완전히 포장해 나가려면 자루 받고 세아리고 박 한 9번에서 10번. 그래야 이제 박스가 완전히 다 끝납니다. 이제 하면 한 가지가 이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이곳에서 제작하는 농기구는 호미뿐 아니라 낫, 괭이, 칼을 포함해 약 50여 가지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단연 인기 있는 농기구는 바로 이 호미입니다. 이 호미가 제일 많이. 이게 제일 많이 쓰는 형이에요. 이게 밥 메고 하는데 제일 많이 쓰요. 예상외로 호미는 크기와 꺾인 정도에 따라 굉장히 세분해서 만들어지는데요. 각각의 용도가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큰 거는 대자는 고구마 감자, 도라지 인삼 캐는 거, 중자하고 소자는 밥 내는 거, 작은 거 2개는 풀 뽑고 풀 하는 거. 이거는 또 이제 배추 심고 모종하고 풀 뽑는 거. 이거는 약초 산에 가는 거 약초. 지금 정리하는 것이 꼬챙이 모양으로 만든 1차 쇠송형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이 호미 제작의 첫 단계입니다. 이것도 크기가 달라요. 소자, 중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불에 녹여가지고 여기 요만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길게 뽑고 두드려가지고 이게 빼는 거예요. 호미는 자동차 하부에 사용하는 판 스프링과 같은 재질의 특수 강철을 사용해 만들어집니다.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작업하는 양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아니요. 그때마다 달라요. 시즌마다 이제 더 물량 많이 들어오는 계절도 있고 농사철이 아무래도 제일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농사철. 기본 쇠가 만들어졌으니 다음 단계는 본격적인 호미 제작입니다. 제작에 앞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불입니다. 화덕의 불 온도가 1500도 남짓이 되어야 쇳덩어리를 자유자재로 달고 만들기 편해진다고 합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입니다. 지금은 똑같잖아. 뻘같잖아.
지금 아직 지금 색깔이 빨리 하얀색이 안 나잖아. 그래서 지금 불문을 열어놓고 달구는 중이잖아. 그 지금 일을 못 하잖아. 아 이게 어느 정도 달궈져야 이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일이 안 돼. 그래서 어느 정도 빨간지에서 약간 하얀색이 올라와요. 하얀 불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아, 이제야 쇠를 꺼내시네요. 하얀색이 나잖아. 호미 제작의 첫 단계는 불에 잘 달궈진 쇠를 낙하 해머에 넣고 두드려서 모양을 잡아주는 겁니다. 쉬워 보여도 내공이 필요한 일인데요. 호미 면의 두께가 부위별로 달라 섬세한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감으로 방향을 바꿔가며 두드리고 맞춰야 해서 작업이 까다롭습니다. 대장간이라면은 뭐 그렇게 별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처럼 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장간이 엄청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은 어떠한 틀에 놓고 찍는 게 아니야. 다 찍게 망치를 가지고 자기가 다 물건을 만드는 거야. 뭐 호미를 만들든 낫을 만들든 아주 인쇄를 하지 않으면은 글씨를 똑같이 못 쓰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 공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건 이제 기술을 연마를 하면은 근사치 서로 비슷하게 나오지. 그러나 찐빵같이 똑같이는 안 나온다는 거야. 낙하 해머가 내리치는 엄청난 힘을 견디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집게를 잡은 손이 흔들리면 호미의 형태가 망가져 조금의 미동도 없이 뜨거운 집게를 잡고 버텨야 하는데 여간 고된 것이 아닙니다. 쇠를 두드리는 작업을 할 땐 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발로 페달을 밟아서 망치로 쇠를 내리치는 힘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감각으로 강약을 조절하며 호미 표면의 두께를 맞춥니다. 이거는 불 달고도 식으면 안 되는 거야. 식으면 그 몇 분 산간에 거기서 끝이 나는 거야. 그러면은 또 달구면 되지 않느냐. 또 달구면 되지. 그 달구는 게 어렵다는 거야. 불에다가 이렇게 놓다. 그러면 여기는 달궈지면 여기는 또 안 달궈지잖아. 이런 거 반드시 넣으면 다 달궈지는데 그러면 건드려 놓으면 두 번째는 더 어렵다는 거야. 달구기가. 이건 왜 빼놓는 건가요? 너무 하얀 참. 너무 하면 어떡하세요? 새가 물이 돼버려. 센 물이 돼버려. 쇠가 덜 달궈져도 안 되지만 너무 달궈지면 물러서 모양이 안 잡힌다고 합니다. 이곳의 호미가 유명해진 건 아직도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수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초벌 매질을 빼고는 거의 모든 과정이 작업자들의 손에서 이루어져 날이 정교하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전통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네요.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얇게 이렇게 만든다. 이게 기술이다. 아직도 내가 남한테 맡기면 내가 하는 것만큼 안 나오니까 아직도 내가 나이가 좀 뭐 이거 힘이 들어도 내가 계속 이걸 하고 있다. 다른 건 어느 정도 좀 도와주는데 이 작업이 어렵다 보니까 좀 가르쳐도 잘 안 된다고. 호미 제작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과정별로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성형이 끝난 호미의 다음 과정은 다른 작업자의 몫입니다. 작업자가 다시 화덕에 쇠를 넣고 달구기 시작합니다. 불 온도를 어떤 식으로 조절하세요? 감으로. 감이요? 호만 나거든. 아 보시면 아세요? 예. 처음 한 사람 몰라도 오래 한 사람 불 보면 어떻게 하는 거 다 알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작업자가 일하다 말고 기계를 정비하는데요. 이번엔 구석구석 기름칠까지 합니다. 이보다 나이 더 많지. 더 많아요. 내가 70년인데 이보다 나이 더 많이 알아. 이기가요? 관리를 되게 잘하시나 봐요. 그렇지. 관리를 잘해야지. 관리 뭐하면 안 돼요. 관리 잘해야. 아무 땅 안 들어가면 그게 다 버려버려. 쇠가 단단해 작업 전엔 항상 이렇게 불에 달궈줘야 작업이 용이합니다. 이번 공정은 호미의 모양을 정확한 크기와 형태로 잘라주는 과정입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거. 너무 크니까 일정하게 규정을 맞추려고. 그냥 해놓으면 보시니까 이거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똑같게 하려고. 모양을 만드시는 거네요. 근사치를 비슷하게 하려고. 호미의 형태를 사람 손으로 잡기 때문에 들쭉날쭉한 크기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숙련공들의 손길로 점점 호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옛날엔 손으로 썰었는데 그래 힘이 드니까 못해. 그래. 예전에 일일이 다 손으로 썼었어요? 네, 그래. 기계랑 손으로 써는 건 차이 나지. 입도 빠르고 사람이 힘이 덜 드니까. 그날 오후 오전에 시작한 절단 작업이 오후가 돼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또 다음 작업자에게 호미를 인계합니다. 자세히 보니 호미 끝부분이 날카롭고 정리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업은 호미의 삼각형 모양 둘레 주변을 깨끗하게 다듬어주는 겁니다. 공업용 그라인더를 이용해 거친 부분은 매끄럽게 갈아주고 날을 낼 부분은 섬세하게 손질합니다. 여기는 이래 물건이 빤듯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때리다 보니까 조금 삐딱삐딱 하거든. 그래서 이거 빤듯하게 가려주면 그란대로 이렇게 가려주는 거고. 이 물건이 거칠고 안 거칠고 차이가. 이거 안 가면 되긴 안 가면 물건이 거칠지. 모양이 안 나오고 쉽게 말하면. 마감 처리에 따라 제품의 질이 달라져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작년만 해도 14,000개가 넘는 호미가 수출됐는데요. 수출 물량이 늘어날수록 책임감도 함께 늘어납니다. 국산이라고 가격은 더 받는데 제품이 그 차이를 못 낸다면은 경쟁성을 잃게 되고 누가 소비자가 찾겠나. 그러니까 더 오히려 제품에 대해서는 인지도를 높이려면 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돼. 이번엔 또 어떤 작업을 하려고 호미를 달구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인데요. 호미 꺾기 작업입니다. 능숙한 작업자가 망치질을 통해 각도를 잡습니다. 달군 쇠가 식기 전에 오로지 감으로 각도를 잡아갑니다. 그 다음엔 기계에 넣고 한 번에 구부려준 후 다시 섬세하게 두드리면서 최적의 각도를 잡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루만 박으면 완제품이 다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당기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지. 여기 이제 보통 이게 호미 목이다. 호미 목. 여기는 여기가 목이라 하거든. 목이 좀 든든해야 호미가 좀 일하는데 좋고. 여기만 든든해서 든든하면 또 두꺼우면 여기도 두꺼우면 불 같은 긴 메기가 저거 열납지 않잖아. 여긴 또 좀 얇아야 불 같은 메기. 그 나름대로 기술이지. 사용하는 사람이 최소의 힘으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호미의 허리는 굽히고 날은 오므려
손잡이와 날을 30도 각도에 맞춰 제작합니다. 찌개 망치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작품을 하나 만드는. 뭐 일하면 작업이고 일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찌개 망치를 오면 하나 작품을 만드는 거야. 일이라 생각하면 일이고 이것도 하나의 작가라면 작가의 작품이야. 저만의 하나의 다른 거야. 5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호미를 만들면서 제품이 아니라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 지금 인정받는 이유인 것 같다고 작업자는 얘기합니다. 다음 날 아침 대장간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은 호주 수출 물량을 출하하는 날이라 아침부터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대장간의 하루는 화덕에 불을 붙이면서 시작합니다. 연료는 화력이 세고 한 번 불이 붙으면 오래가는 갈탄을 사용하는데요. 한 달에 사용하는 양만 무려 3,000kg이 넘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나무 놓고 연탄 불 이렇게 피듯이 맨 똑같이 나무로 피는데 이제 나무로 피우면 더디니까 이 불이 있을 때는 이제 처음에 불이 없을 때 나무 놓고 피고 나무 이제 일할 때는 불이 있으면 이렇게 한삽 벗어 옮기고 이렇게. 오늘은 일이 많아 불을 지피는 손이 바쁩니다. 탄을 넣어야 불을 피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대장간에 들어오면 처음 배우는 것이 이 불 피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50년이 지난 지금도 불을 피울 땐 처음처럼 늘 그 앞을 지킨다고 합니다. 탄이 안 좋으면 불이 약한 일이 옳게 안 되니까 제품에는 큰 영향은 없는데 능률이 안 나지. 불이 좋으면은 빨리 계속 하루 종일 잘 딸고 탄이 질이 안 좋으면은 뭐 계속 불 손봐야 되고 손봐야 일이 안 되죠. 이제 호미 제작의 마무리 단계, 손잡이를 다는 작업입니다. 손잡이는 작업자가 일일이 인두를 찍는 방식으로 상표를 각인합니다. 손잡이에 사용되는 나무도 신경을 많이 쓴다는데요. 가격이 비싸도 튼튼한 밤나무를 고집한다고 합니다. 수출 물량에도 한글로 상표를 표기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호미는 한국의 전통 농기구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라네요. 손잡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네. 대중소에 따라 다르고 또 주문하는 거에 따라 다르고. 마지막으로 호미자루에 손잡이를 달아주면 공정이 끝나는데요. 강철을 나무에 박는 작업이라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픽대를 한거 열어 들어. 다 피거든. 그럼 너무 달았다. 너무 달았어. 조금 있어. 한 많이 담아 타 비겠어. 얼마 전까지 이 일을 하던 선배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빠듯이 당기고 빠듯이 해야 돼. 끝부분을 불에 달고 나무 손잡이에 꽂아 마감하는데요. 손잡이가 빠지지 않도록 쇠 끝부분을 손잡이 밖으로 빼 구부려 박아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한 달 안 됐어 아직. 그래도 잘한다 할게네. 그래 한 달 안 되는데 이만큼 하면 잘하지. 칭찬에 힘입어 망치를 열심히 두드리는데 아직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 탄 거예요.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 이것도 쉬운 게 아니네요. 쉬워 보여도 하면 또 온도하고 다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불의 온도와 힘, 타이밍, 3박자가 맞아야 제대로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대장간 일을 배우고 있지만 아직 매캐한 연기 앞에서 온종일 구부리고 망치질을 하는 건 참 고됩니다. 볼품없던 쇳덩이가 날렵한 호미로 만들어졌습니다. 작업자들의 50년 세월이 가져다준 결과물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조금씩 들어오던 수출 주문이 이젠 미국, 유럽뿐 아니라 네팔, 인도 등 다양한 나라로 수출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주 나가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는 24박스거든요.
공장에서 나오는 물량 반 이상은 아마 수출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호주 이렇게 꽤나 꾸준히 해가지고 한 8, 9곳은 직수출로 하고 있고요. 배송 트럭의 도착 시간이 다가오자 작업자들이 바빠졌습니다. 한 번에 호미를 10개씩 잡아 밑에서부터 가지런히 상자를 채우는데요. 포장은 보통 한 상자에 100개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넣는 방법이 있어. 요래 넣어야 이거는 옆으로 가면 여기가 찔레잖아요. 찔레있겠네. 요래 안 찔레고 해야 돼. 이젠 수출 경력이 쌓여 포장짐은 빠르게 척척 해냅니다. 오늘 출하되는 중간 크기의 호미가 외국에서 가장 인기라고 하네요. 상자 한 개 무게만 해도 30kg이나 돼서 꽤 무겁지만 수출 물량이 나가는 날은 기분이 좋아 무거운 것도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손으로 만들어야 해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해야 200개 남짓입니다. 물량은 많지 않지만 저렴한 수입산 호미에 비해 튼튼하고 편리하게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때마쳐 화물차가 도착했습니다. 준비한 물량을 차에 실는데 대장간 막내 우람 씨는 한 달 동안 열심히 배워 만든 첫 호미를 수출하는 날이라 마음이 남다릅니다. 매번 보낼 때마다 혹여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 노심초사하며 꼼꼼하게 마무리합니다. 나가기 전에는 무사히 날짜 맞춰서 제품이 다 완성된 거 알았다는 안도. 그것도 안도가 되고 저게 또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 아빠 고생했다 이거죠. 이제 호미가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정성 들여 만든 호미가 호주를 향해 출발합니다. Type of gardening tool. It's a Korean hand tool, Homi. 해외에서 앞다퉈 소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호미는 세계적인 인터넷 쇼핑몰에도 등장할 만큼 그 인기가 높습니다. 작고 가볍지만 가장 완벽한 정원 도구라고 불릴 정도로 후기가 자자하다는군요. 내친 김에 호미를 수출 반열에 올린 작업자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오전 8시. 이곳 대장간의 하루는 요란한 기계음과 함께 힘차게 돌아갑니다. 춘삼월을 앞둔 지금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지금 호미 준비를 제일 많이 해요. 외국도 좀 이렇게 판매가 나가니까 지금은 호미가 효자 노릇을 많이 해요. 아, 호미가요? 네. 이곳에서 만드는 농기구는 호미를 비롯해 괭이, 낫, 칼을 포함해 약 50여 가지. 그중 단연 인기 있는 농기구는 바로 이 호미입니다. 한 달에 한 7, 8천 개나 10,000개 정도 이렇게 호미를 만들고, 그런데 이제 작업이 힘들다 보니까 한 달에 15일에서 20일 정도밖에 작업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팔리기 시작하는 것이 역시 호미라는군요. 어딘가로 향하는 작업자. 이것은 무엇에 사용하실 요량인가요? 호미 만드는 재료예요. 아, 이게 재료예요? 가로 4cm, 세로 7cm로 250g의 무게가 나가는 이 쇳덩어리는 호미를 만드는 조금 특별한 재료. 다 자동차 밑내 판넬 스프링. 자동차 특수가 다 강철이에요. 새 자체가 재질이 좋으니까 상품이 또 그같이만큼 좋다는 거죠. 1년에 약 20톤 가까이 품질 좋은 쇳덩어리를 들여와서 불에 녹이고 두드려 최상급의 호미로 재탄생시킨다 하니 이곳 작업자들은 쇳덩어리의 아버지인 셈입니다. 새의 재질은 다 똑같은 거니까 굳이 신체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어른들 얘기한 중에 하나의 애국자다. 거의가 고물상이가 새를 사다 많이 썼어요. 예전부터요? 이제 재료를 구했으니 여유 부릴 틈 없이 다음 작업을 이어갑니다. 대장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바로 이것. 제일 중요한 게 불이야, 불. 제일 중요한 게? 뭐든지 불이 안 들어가면 만지지를 못하지. 우리 마음대로 무게를 모양을 낼 수가 없다고. 화덕한 불의 온도는 1500도 남짓. 쇳덩어리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빛의 색깔을 읽어내야 합니다. 붉으스름한 게 있고 빨간 게 있고 빨간 게 지나가서 약간 하얀 빛이 나는 색깔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하려고. 이곳 작업자들은 대부분 화덕의 온도를 육안으로 측정한 후 쇳덩어리를 넣고 색깔을 확인하며 작업을 진행합니다. 쇠가 달궈질 동안 기계 점검에 나선 작업자. 해머를 일정한 높이까지 올려 수직 상하로 움직이는 이 낙하 해머는 대장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군요. 농촌에 쓰는 농기구로 다 만드는 역할을 하지, 이제. 이걸로? 네. 이거 하나 있으면 다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호미 만들기 작업에 돌입하는 작업자. 불에 잘 달궈진 쇳덩어리를 기계에 넣고 두들겨 호미의 기본 틀을 잡는데요. 이곳에서 호미 만들기는 역할을 나누어 분업화로 이루어지는데 그 첫 시작은 엿가락처럼 길게 늘어뜨려 호미의 자루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작업자의 손놀림은 약 100회 남짓. 자루를 이처럼 편편하게 다지는 것이 기술입니다. 파티제 갖고 나온다. 사각이 되죠. 상하게 된다고요? 그저 고철에 불과했던 쇳덩이는 작업자의 노련한 손길로 새숨을 불어넣어 어느새 길이 30cm의 사각 자루로 탄생됩니다. (50년) 내공의 힘이 빛을 발하는 순간, 투박하지만 거침이 없는 솜씨인데요. 그러니까 기술자지. 한 5, 6년은 배워야. 이거 각 잡는 것도요? 그러면 호미의 기본 틀인 자루 만들기 작업은 강인한 인내와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작업과 동시에 기계의 진동과 굉음이 작업자의 온몸 구석구석 전달되기 때문인데요. 순식간에 완성된 호미의 기본 형태.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지만 호미 모양이 쌍둥이처럼 똑 닮은 모습.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군요. 내가 지금 이걸 만들기 시작한 지 한 50년이 됐어요. 50년이요? 쉬워 보이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아무나. 긴 시간 동안의 손길과 정성을 더해야만 차가운 쇠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최하 50년 이상. 내가 제일 젊은데 내가 52년이 됐으니까. 이곳 대장간의 작업자들은 대부분 60, 70대. 어릴 적부터 배운 기술은 어느새 머리에 눈이 내릴 정도로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내가 18살에 이거 배웠다고 들었다고. 알아줬지. 예전에는요? 이 호미 한 가락에 옛날에 쌀 한 대하고 같이 맘먹었으니까. 지금 그거 비하면 안 까이지만 옛날에는 그랬어. 1차로 호미의 형태가 완성됐다면 이제는 2차 작업이 이루어질 차례. 이번에는 호미의 머리, 날 부분에 불을 먹인 후 평평하게 펴내는 것이 관건인데요. 빠른 속도로 내리치는 기계를 이용해 오로지 오랜 경험과 감각만으로 작업을 진행한다는군요.
노련한 작업자의 몸짓엔 망설임이 없습니다. 망설이고 할 시간이 없어. 왜요? 하기 전에 밑거름이 딱 그려지면은 그대로 빨리 해야 되지. 새가 달궈진 새는 식는 시간이 누구나 똑같아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작업을 하지 않으면 다시 달궈야 돼. 다시 달굴 때는 처음보다 몇 배 더 더디다고 힘들고. 쇠에 불을 먹여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기도 어렵지만 쇠가 식지 않게 재빨리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대장장이의 필수 덕목이라는군요. 이처럼 쇠를 다루는 일은 다소 거칠어 보이지만 그 어떤 작업보다도 섬세하고 견고해야 합니다. 소미를 이래 뿔을 낚아주는 게 아니고 뿔대로 하니까는 이게 잘 안 된다고 망과 뿔대로 안 된다고. 그 어깨 너머로 배우려면 몇십 년 배워야 되고. 완벽한 호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을 수시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손이 데이지 않게끔 집게로 집어서 작업하는 것이 관건. 쇠와 불의 특성을 잘 파악해 다루는 일 역시 대장장이의 숙명입니다. 숙련공들의 정성이 깃든 호미가 어느새 제 모습을 찾아갑니다. 이 차 작업이 마무리되자 이제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 작업자. 호미 3차 작업은 가장 손재주가 좋은 작업자가 도맡아 진행합니다. 먼저 호미의 날을 잘라 날의 표면을 깨끗하게 마감하는데요. 험하잖아. 네. 땅을 일하면 편한 일정이 안 보이고 우두부둔하니까 이상하잖아. 그 깨끗한 칼같이 어디 싹 해놓으면 싹 끊겨야지. 말끔하게 날 끝부분이 정리된 호미. 사용자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연구하고 터득한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입산 호미의 특징을 파악해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거 한 개에 수입산 3개, 4개 그 정도. 좋은 거 찾는 사람 있고 돈 허락 찾는 사람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옛날 전통을 찾는 어른분들이 많지. 그래서 이걸 많이 찾는다고. 작업자들의 이러한 수고는 해외에서도 알아줘 작년 기준 4,000개가 넘는 호미를 세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한국에서보다 5배가량 비싼 가격이지만 제품의 품질을 까다롭게 따지는 외국인들 역시 우리나라 호미에 좋은 반응을 보낸다는군요. 그란다를 이제 뭐 날카롭게 잘 가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 이번에 그란다를 안 가렸잖아. 그럼 실질적인 두께는 누가 두꺼워? 값이 저렴한 수입산 호미에 맞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마감 처리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는 작업자들. 값어치기 해야지. 왜냐면 돈은 많이 받고 시용도를 안 하면 또 새로 남지를 못해. 그게 뭐든 남보다는 신경 좀 많이 써야지. 세계로 수출을 이끌어낸 대한민국의 자부심. 뚝심 있게 한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온 이들의 귀한 땀방울입니다. 다음 공정을 위해 작업한 호미를 이동시키는 작업자. 그런데 그 무게가 약 30kg 남짓. 서로 그냥 당연한 듯이 그냥 덜렁덜렁 드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예민해 진짜. 오히려. 요거 들으면 요거는 몇 킬로 정도 나가겠다. 요 정도 무게 얼마 되겠다는 오히려 감각이 더 빨리 오지 많이 해봤어. 50여 년간의 오랜 경험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더 능숙한 기술이 몸에 배었다는 작업자. 이 대장간 안에서도 그 내공은 다양하게 빛을 발합니다.
전문 분야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기계를 하는 사람은 계속 기계만 하고 손재주가 좋아서 뒷일을 해서 이제 이렇게 접는 사람 뒷일 망치 가지고 그것만 하면 그것만 하고 그 분야별로 좀 이제 기계시다 뒷일꾼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달라. 요즘 젊은이들에겐 주목받지 못하지만 과거에는 돈을 주고서라도 배울 만큼 귀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한 600대 뽑고 내가 이제 한 500대 뽑고 옛날처럼 오한마로 때려가지고 이제 할 것 같으면 하나에 5, 60개 사람 4시 5시고 시대가 좋아져서 기계가 대신해주는 일이 늘었다지만 예나 지금이나 어느 과정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작업자. 이들에게 호미는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온 삶의 발자취인 셈이죠. 작업을 시작한 지 5시간이 넘어서야 조용해진 대장간. 식사하러 가신 거예요? 작업자들은 점심시간이 돼서야 한숨을 돌립니다. 허기를 달래줄 오늘의 메뉴는 매콤달콤한 제육볶음. 동료들과 둘러앉아 먹는 따뜻한 한 끼로 식탁이 풍요롭습니다. 작업하고 점심 먹으면 좀 불푸드할 때 밥 먹으니까 점심은 꿀맛이지. 이때만 유일하게 쉬시네요. 작업하시다가. 그렇죠. 고된 노동을 한 후 먹는 한 끼 식사. 맛이 있을 수밖에는 없겠지요. 많이 먹어야 배가 불러 일 나야지. 배가 고프면 일 못 하잖아. 저는 일 못하죠. 이게 많이 움직이시니까. 한 그릇 뚝딱 감쪽같이 비워냈습니다. 그날 오후 대장간 작업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3차 작업까지 끝낸 호미를 다시금 바닥에 넣어 불을 먹이는 작업자. 뭘 하시려는 걸까요? 호미를 만들어야 팔으면 이게 다 거의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 구부려야지. 호미는 각도가 생명. 3차 작업에 걸쳐 모양을 얼추 잡은 호미의 각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을 입혀야 한답니다. 뭐든지 불에 안 들어가면 만지지를 못하지. 우리 마음대로 무게를 모양을 낼 수가 없다고. 새가 그냥 저거 아니고 저 강철이기 때문에 그냥 때리면 뚝 부러져 버려. 완전 강철이라. 딱 부러져. 그래 불에 안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라. 불에 달궈진 호미의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는 작업자. 호미를 집어들기 무섭게 내려치는데요. 호미의 날과 자루의 경계를 찍어 누른 후 순식간에 구부려 망치질로 각도를 잡는 것이 관건. 호미의 머금은 화기가 사그러들기 전에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이때 호미의 각도는 약 7, 80도. 각도를 잡는 동시에 호미의 날이 강해지게끔 망치질로 견고하게 두드리는 것이 포인트. 가격 조건 같은 게 있어요? 그건 없고 이걸 이제 저다 보면 힘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저런 사람 말고 막 하루만 보죠. 힘이 많이 드니까. 힘이 많이 들어요 이게?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50년 경력의 작업자. 새록새록 떠오르는 어렴풋한 옛 기억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내가 25살 먹어서 했으니까 한 50년 넘었지 뭐. 50년 넘으셨어요? 지금 8이니까는 78. 대단하십니다. 옛날에 이제 저래 했거든 내가. 저래 했는데 이제 나이가 있고 저건 힘들어. 되게 힘들어요. 서가지고 저래 하면은.
호미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처럼 수천 번의 손길과 정성을 더해야 한다는군요. 섞이면 다 ting기잖아. 마음에 들 때까지 막혀진 거지. 마음에 들 때까지요. 안 되면 저못 나가. 아, 계속 막히지. 계속. 자신 있게 두드리는 거침없는 망치질은 호미를 더욱더 강하고 견고하게 만듭니다. 쏟아부은 정성만큼 호미엔 장인 정신이 오롯이 담겼습니다. 이래 나오니까 농기구고 홈인데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야 자기 작품이라. 하나하나 손으로 만든 자기 작품이야. 제품이 아닌 작품을 만드는 작업자들.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더해 노련한 솜씨로 호미를 매끄럽고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냅니다. 열기와 함께 계속되는 작업에 온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것은 당연지사. 항시 불을 만지다 보니 언제든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것이 뜨거웠지. 난가 두 그릇 세 그릇 뜯어 맵고. 계속되는 작업 탓에 장비 또한 불에 의해 온도가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수시로 식혀줘야 한다는군요. 어느덧 오후 5시. 고단한 하루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작업장을 나서기 전 작업자들이 손을 보는 것은 바로 화덕인데요. 아침에 요새 날도 춥고 나와가지고 처음 시작을 어설프니까 화덕을 치워놔야 내일 일하기 쉽고. 대장간에 분주했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대장간에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근을 하자마자 작업자들이 점검하는 것은 바로 화덕. 불부터 빼야 널놓으면 일이 되겠어. 아, 이게 제일 첫 작업인 거예요? 그렇지. 주로 불을 다루는 대장간이나 주물 공장에서 사용하는 이 갈탄은 화덕에 불을 피우기 위한 기초라는군요. 여기 탄이 화력이 좋고 또 한번 불 붙으면 오래 가. 화덕에 불을 붙인 후 오늘 있을 작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는 성노기 씨. 이거하고 저거하고 섞다가 달라 섞으면 안 돼요. 저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다. 여기서 이렇게 굽자. 여기 때릴 때 이렇게 넣고 때리면 들어가는데 이렇게 넣고 때려. 여기가 그거. 뒤로 이렇게 제키고. 호미가 불에 잘 달궈지자 본격적으로 작업에 나선 사람은 반세기를 불 앞에서 보낸 장태육 씨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호미를 만든다는군요. 인삼밥 매는 거. 아, 이게 호미가 또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아이 많지. 작은 거는 고기밥, 콩밥, 고기밥 뭐 이런 거. 이곳에서 만드는 호미는 대여섯 종류. 용도와 쓰임새에 따라 호미의 형태도 각기 다른데요. 때문에 만드는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데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이 보면 딱 알아요. 자기 손에 딱 지어 보면은 아 이거 호미가 내 손에 안 맞다 이거 알아요. 호미를 사용하는 사람의 기호까지 알아야만 제품이 아닌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작업자.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작업자는 시면을 기울입니다.
작업자 손에 의해 어느새 뚝딱 튼튼한 호미가 완성됐습니다. 각도를 잡고 마감 처리가 끝난 호미는 이제 마지막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요. 호미자루에 손잡이를 달아주는 것이 이 작업의 마지막 공정. 호미자루 끝부분을 불에 넣어 달군 뒤 손잡이를 꽂아 단단하게 마감하면 드디어 완벽한 호미가 탄생됩니다. 잘 만들어진 것 같으세요? 여기까지는 계속 하던 거니까 가끔 한 번씩 확인하는 거지. 그러면 정확해. 50여 년 한길을 묵묵하게 걸어온 한결같은 삶. 덕분에 얼마 전에는 경상북도 최고 장인에 선정됐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만든 호미의 양만 해도 발에 차일 정도라는군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을 때 한 집 몇 개 정도 만드신 것 같아요, 이때까지? 이게 1년에 평균 2만 개를 해도 40년이면 몇 개거든. 아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같이 갔지 뭐. 무쇠처럼 단단한 호미같이 걸어온 지난 날들. 그의 행복한 하루가 그렇게 연걸어 갑니다. 그날 오후 모처럼 짬이 난 작업자가 기계 구석구석에 기름칠을 합니다. 요것도 한 30년. 저쪽 기계는 나하고 같이 시작했으니 뭐 40년. 아유. 그래서 좀 더 기름도 많이 칠하고 많이 쪼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흔적이 기계 곳곳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대장간에서의 오후 작업. 작업자가 이번엔 조금 색다른 도구를 만드는 데 분주한데요. 도대체 무엇을 만드는 걸까요? 호미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뭐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껍질, 찌껍질 벗기는 거. 아, 통나무 하면서 그걸 많이 써요. 이처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대장간에 주문이 들어오는 물건들도 참 다양한데요. 농기구가 소소하게 나가는 거 많은데 이제 대량으로 나가는 거는 주로 이제 호미, 호미 갱이 이제 식을 치는 거. 그러고 이제 낫 만드는 건 가짓수가 엄청 많아요. 잠시도 쉴 틈 없이 다음 단계를 이어가는 작업자. 나무 박피기. 양손 각칼로 불리는 이 도구는 마치 무쇠의 뿔 같아 보이는군요. 돈이 많이 가요. 이쪽과 이쪽과 똑같이 맞춰야 돼요. 양쪽을요? 따로따로 해가 했어도 세종에는 똑같이 연타를 맞춰야 돼요. 쇠를 두드리고 살피는 일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도구의 중심을 잡는 작업자. 공정에 공정을 거칠수록 제 모습을 찾아갑니다. 작업이 한창인 대장간의 오후,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이거 갈면 되고. 네, 두 개. 이거는 이걸 다 치고 이 다루를 멋지게 내가 집에서 해볼 때는 제가 잘해가지고. 고치러 오셨어요? 예, 이거는 다루 같은 거 하고 이거는 또 달고. 여는 못하는 게 없어, 못 만드는 게 없어 여는. 아, 그래요? 단골 손님의 주문에 지체 없이 손잡이를 꺼내는 작업자. 그의 손길 몇 번 만에 금세 새 제품으로 변신.
날이 망가진 쇠는 불을 입혀 다시금 망치질을 해 보이는데요. 눈 깜짝할 새에 뚝딱 근사한 물건으로 완성. 역시 이래서 전문가는 따로 있나 봅니다. 멋지게 건지놨어. 근데 앞으로 얼마나 더 쓰실 것 같아요? 이거 뭐 오래 써요, 오래 써. 야, 기술이 영향이라. 대장간의 흐뭇한 하루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전히 분주한 대장간에서의 작업. 이게는 얘는 정이야, 정. 떠버리가 쓰면은 다른 거 부러지고 이제 그 하니까 이 수선해야 돼요. 이게 지금 수선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쓰시는 분이 네. 갖고 와가지고 수선해달라고 해서 수선하는 거예요. 대형 송곳같이 생긴 쇠 이름은 정. 주로 바닥이나 돌을 깨는 설비 쪽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연장인데요. 돌을 쪼아서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섬세한 손길을 필요로 한다는군요. 기계로는 세밀하게 하는 건 못해요. 이거 단지 힘드는 것만 때려줄 뿐이지 기계로는 세밀한 건 못해. 나머지는 다 손으로 하셔야 돼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낡고 다른 쇳덩어리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자. 고치면 새가하고 똑같아요. 고치면요? 돈도 아무래도 새것보다 좀 싸고. 작은 연장 하나라도 아직은 우리 농촌에 필요한 것이 현실. 아직까지는 이게 있어야 필요한데 농사 지으면은 아무리 기계가 다 돼도 이게 없고는 농사를 못 된단 말이야. 아버님들 세대가 요즘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이제는 배우는 사람이 없어. 고된 작업이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가 없었다는 이곳의 작업자들. 자신의 삶이고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물건이 또 뭐 미국에서도 이렇게 외국 나가서 팔리고 있고 아직 인지도 좋고 하니까 내가 또 이런 보람을 느끼지 못해. 조금 보람을 느끼고 이런 뭐 대장간으로 해가지고 내 직업에 대한 그 의식이 좀 남다르게 좀 뭐 자부심이 있어요.